예, 올해 주식시장은 전반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침체가 주식시장에만 있었던 건 아니죠. 국제 경기 침체 여파로 자금줄 역할을 했던 기업 공개, 즉 IPO 시장은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올해 IPO 시장 상황 분석과 내년도 전망,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박남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박 기자. 좀 전에도 최악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로 안 좋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했거나 연말까지 상장 예정인 이 기업은 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 21개 등 총 28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총 72개 기업이 상장 시장에 나왔던 것과 비교한다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공모 규모를 보면 더 심각합니다. 네. 연말 상장을 앞둔 한 곳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상장한 신규 IPO 시장 공모 규모는 9,758억 원입니다. 1조 원이 채 되지 않는 규모인데요. 경기 침체가 지속됐던 지난해에도 73개 기업이 신규 상장하면서 4조 원가량 공모 자금이 몰렸던 것과 비교한다면 공모 규모 그리고 공모 기업 수 모두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급감한 공모 규모의 대학급 새내기주도 많이 줄었죠. 예, 그렇게 이제 공모 주관 시장은 그렇다면 이 공모 주관 시장 현황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공모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줄면서 1,000억 원 이상 공모한 새내기주는 CJ 헬로비전 그리고 휴비스 두 곳에 그쳤습니다. 네. 지난해 5개 기업의 공모 규모가 1,000억 원을 넘었던 것과 비교한다면 올해 IPO 시장에서 시장을 선도할 만한 대여급 이 기업이 없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사별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네. 대우증권은 올해 CJ 헬로비전과 휴비스 상장을 주관하면서 4,933억 원 규모의 공모 규모를 자랑했습니다만 지난해에 비교한다면 반토막인 수준입니다. 네. 여기에 대규모 실권주가 발생하면서 3% 내외에서 결정되던 주간 수수료 수익은 지난해에 훨씬 못 미친다는 게 업계의 분석입니다. 네. 또 전통적인 강자였던 대우증권이 주춤한 사이에 다른 증권사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올해 신규 상장을 가장 많이 주관한 곳은 6개 기업으로 한국투자증권이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4건, 그리고 하나대투증권이 3건이었습니다. 반면에 삼성증권이라든지 동양증권, 대신증권 등 나머지 17개 증권사는 올해 단 하나의 상장도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네. 이 공모시장 좀 심각했네요. 공모시장 이렇게 위축이 되자 최근에는 상장을 아예 철회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들이 도중에 상장을 연기하거나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IPO 기업 73개 기업 가운데 7건이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올해는 IPO 기업 수 25건 가운데 4건이 상장을 철회해 체감 경기는 더 내려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기대를 모았던 포스코 특수광 그리고 희성그룹 계열사인 삼보 ENC 또 호주의 자라로 불렸던 패스트 패션 기업인 FFB, 이 패스트 퓨처 브랜드가 모두 공모 단계에서 상장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네. 경기 불황으로 상장 예정 기업의 실적이 부진하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은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를 깎을 수밖에 없고요. 네.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와 또 업황 우려에 대한 우려도 이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가를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상장 예정 기업으로서는 1년 넘게 상장을 준비했는데 현재로서 제값을 받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상장 포기가 속출한 것입니다. 예, 상장을 포기한 그런 기업들도 상장하기도 상당히 좀 어려웠을 텐데요. 네. 그런 철회를 하는 기업도 상당히 많았다. 굉장히 좀 심각했던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이 IPO 시장에서 그렇게 시장이 안 좋았다면 성공한 새내기주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네. 올 한 해 지금까지 상장한 26개 기업 가운데 주가가 오른 곳은 절반에도 못 미친 12곳에 불과했습니다. 네. 종목별로는 명암이 엇갈렸는데요. 새내기 종목 가운데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공모가 대비 217% 오른 사람인 HR이 차지했고요. 나노스도 120%가량의 주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밖에 아바텍, 빗셈전자, 네이블, 코이즈 등이 공모가 대비해서 50% 가까이 오르며 IT 부품과 스마트폰 관련 업종이 선전했습니다. 네.
사람인 HR의 경우는 내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취업난 해소와 같은 이런 공약들 때문에 투심이 꾸준히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상장 이후에 이 공모가가 가장 하락한 이 하락률이 가장 컸던 기업은 60%, 마이너스 60%로 PNT였고요. 네. 사조 시푸드도 공모가 대비 40% 넘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공모 규모가 2천억 원대가 넘었던 이 CJ 헬로비전 그리고 휴비스도 공모가 대비해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10% 정도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예.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었네요. 지난 한 해 동안.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내년이 아니겠습니까? 이 또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아직까지는 전망인데 올해보다 좀 긍정적일지 어떤 종목에 직접적으로 좀 관심 가져야 될지 그걸 좀 짚어주실까요? 네. 하지만 저도 이제 기자로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요. 내년 IPO 시장이 한마디로 정말 안개 속입니다. 네. 명암, 이 우려, 또 기대가 상당히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투자업계는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을 겪은 올해 시장 상황을 감안한다면 내년에도 얼어붙은 투자 시비가 이 쉽사리 새내기주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사는 금융지주, 현대오일뱅크, 현대로템, 삼성 SDS 등 대여급 비롯해서 SK 루브리컨츠, CJ 푸드빌, 롯데카드 등 준대여급이 올해를 피해서 내년 증시에 명암을 내밀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금융투자업계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내년 상장이 예상되는 기업은 70여 개가 넘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자본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이 17개나 되고요. 탄탄한 모기업을 둔 계열사로 안정성을 강조한 기업도 31개 기업이 넘습니다. 네. 규모의 확대와 함께 이전 IT 그리고 제조산업에 치중했던 이 업종의 스펙트럼도 좀 더 다양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를 든다면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라든지 신발 멀티숍 ABC마트 등도 좀 상장 예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부진했던 올해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던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IPO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적인 고수익의 투자처로 매력적인 상장 시장에 눈을 돌릴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낮은 절대 가격과 불안한 업황 그리고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상장한 대여들의 잇따른 이런 실패 등 우려감 속에서 투자자들이 쉽사리 지갑을 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옥석가리가 필요하다 보고요. 신중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계속되겠지만 준대여급도 신진 기업들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이런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박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